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금 전부터 제가 사는 이 지역에는 비가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막 오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에 저 마리님과 강물님께서 조크로 오프닝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레피니님도 오셨고요. 네, 마리님께서 작가님 김 작가님 방송과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정신없으시다고. 네. 지금 11시부터 바로 또 방송 시작하셨죠? 제가 그거 확인했습니다. 네. 김일하님도 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와주셨습니다. 피노키오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마음이님께서도 오시고요. 샤덴프로이데님께서 오셨습니다. 샤덴프로이데님께서는 오늘 처음 오신 것 같은데요? 제가 아이디를 처음 뵙습니다. 오셔서 오늘 계속 불안하게 하고 공안 사건 만들어서 과오가 숨겨지는 줄 알고 옛날식이죠 완전히 뭐 그런 식으로 요즘 대한민국이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주 구시대적인 뭐 그런 오시는데 채팅만 안 하실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채팅 안 하시면 저는 알 수가 없죠. 죄송합니다. 자주 오시는데 오늘 처음 오셨다고 제가 실수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까망님 아이고 지금 여러분 소리 들으셨어요? 지금 막 천둥 치고 번개 치고 지금 막 그래서요. 저 지금 놀랐어요. 네, 반갑습니다. 샤덴프로이님. 마음이님께서도 양쪽 신공. 네, 지금 완전히 천둥 소리가 지금 저희가 아파트가 아니고 저희는 이 개인주택이라서 막 이런 그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실시간으로 봐도 가까이서 알 수가 있어요. 네, 은혜님께서도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피노키오님 반려견이 놀랬다고. 소리가 좀 크게 났어요. 저도 지금 깜짝 놀랐어요. 순간적으로. 얼스님께서 윤돌이 머리 위로 번개 한방. 얼스님 반갑습니다. 네. 은혜님께서는 천둥소리 좋아하시나봐요. 네, 천둥소리 멋지다고 해주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순간적으로 움찔했습니다. 갑자기 방송 시작하기 한 5분 전부터 번개 막 치더니 비가 완전히 막 이렇게 쏟아지네요. 오늘 많은 분들께서 김두희 작가님 시간하고 또 이렇게 겹쳐서 김 작가님 방송 또 보시는 분들 계실 거고,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뭐 두 가지로 디바이스 두 개를 통해서 또 이렇게 시청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페어하우스님 프리즌. 네, 아니 너무 까만 것만 입으니까 여러분들께 좀 식상한 것 같아서, 제가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뭐 제가 뭐 스티브 잡스도 아니고 그래서 또 항상 매번 같은 옷만 입고 여러분들 뵙는 건 또 매너가 또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다양하게 좀 요 시간과 뭐 요 상황에는 좀 차분해야 되는 요 상황에는 어울리지 않지만 조금 이렇게 변화를 프리즌 복장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유금희님 심콩하고 인사하시면서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강물님 저희는 이 긍정의 힘을 믿는 이 심경수 TV인 관계로 아마 그 강물님의 관심사와 조금 다른 내용을 최근에 하셔서 그런 것이지, 김두일 작가님 저 분석력이나 전달력은 대단합니다. 네. 유금미님, 네, 오랜만에 오셨다고요. 제가 요 채널 지금 심경수 영문 TV, 제가 지금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저쪽 심경수 TV 한글로 된 TV 채널에서 그 라이브 방송을 며칠 동안 했는데 아직 홍보가 많이 안 돼서 가끔씩은 여기 와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오늘 이렇게 뭐 채팅창에 올려놓은 것처럼 좀 홍보도 좀 하고 그리고 차근차근 좀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심경수 TV, 영어로 되어 있는 심경수 TV와 지금 여기 지금 아이콘 이렇게 떠 있는 이 위에 떠 있는 한글로 된 심경수 TV가 같은 걸로 아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오늘 좀 홍보를 이따가 좀 더 많은 분들 오시니까 제가 또 홍보를 좀 하려고 당분간 좀 이렇게 두 채널을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헷갈리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은혜님께서는 밝고 좋다고. 아이고,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페어하우스님 출첵하시고 여기 오셨어요? 영광입니다. 소국향기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채팅창에서 뵙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유구미님께서는 요즘 좀 바쁘셨다고. 바쁘신 거 좋죠. 네. 강물님, 천공학 박사님이 최고시죠. 그럼요. 예. 페어하우스님 거긴 많이 계시니까. 그리고 거기는 채팅창 너무 빨리 올라가지 않습니까? 솔직히. 네. 아니, 피노키오님은 아직 그 현상이 해결이 안 됐나봐요. 아이고 참. 간접적으로라도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렇게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김일하님, 그렇죠. 이쪽 채널이 아무래도 구독자 수가 많다 보니까 노출이 좀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들으시는 분들이든 꼭 채팅을 참여 안 하시고 그냥 방송만 보시는 분들에게 일단 노출이 되니까 조금 많긴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께 좀 더 홍보하고, 그리고 차근차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이런 거 해본 게 경험이 없어서 뭐 정답이 없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뭐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최소나무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저요? 머리가 큰 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머리 큰 거는. 네. 뭐, 선생들은 대부분 머리가 커요. 네. 머리 작은 선생들은 많지 않아요. 확률적으로.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은 많아요. 네. 샤덴프로이드님께서, 샤덴프로이드가 독일어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제가 접한 독일어와 약간 비슷한 발음인 것 같습니다. 네. 샤덴프로이드님께서는 노인학 사회복지학 책 추천하신다고. 네. 뭐 저 공부를 뭐 안 하는 박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전공이 그쪽이니까 기여가 되는 대로 적당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쵸, 독일어 맞죠? 의미까지 좀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너무 귀찮게 해드리나요? 네. 샤덴프로이드.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를 독일어를 해가지고, 예, 뭐 그런 이렇게 음조, 그러니까 발음되는 것, 이런 거 들으면 독일어인지 뭔지 구분은 합니다. 네. 화진포님께서 인사하신다고 등장 딱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천공학 박사님은 사실 음악 박사시군요. 그래서 이 채팅으로 느껴지는 에너지와 흥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김일한님께서는 샤덴프로이데가 나무의 불행의 행복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맞는 미닝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닉네임이 좀 멋있어요. 그죠? 샤덴프로이데. 예. 네, 강물님. 천공학이 부전공이라는 말씀은 하셨더랬어요. 네. 저 오디오가 오늘 괜찮나요? 지금 전달되는 게 뭐 지난번에 마이크 쪽으로 제가 너무 향하니까 소리가 좀 깨지더라고요, 막판에. 마이크 이 오디오 조절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예, 지금 데시벨을 조정하는 것도 그렇고 소리가 일단 명료하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방향을 약간 틀어서 말을 하는 것이 조금 소리는 잘 전달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너무 마이크 쪽으로 하다 보니까 네, 아마추어가 좀 그렇습니다. 샤덴프로이드님께서 정확한 김일환님께서 남의 불행의 행복이라고 해주셨고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특히 악인의 불행의 기쁨을 느끼는 심리. 합리적인 의심을 방해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와, 이거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러한 의미인데요. 악인의 불행의 기쁨을 느끼는 심리. 그래서 그 아이디를 샤덴프로이데라고.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샤덴프로이데. 저도 좀 공부를 좀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음악 박사님이셔서 그걸 소리가 울리는 걸 리플렉트 반사한다 해서 그걸 리플렉터라고 하는군요. 보스턴 리갈에서 그게 뭐 미드인가요? 보스턴 리갈? 예, 그냥 이 단어 자체의 소리로도 좀 멋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소국향기님께서 소리 괜찮다고. 감사합니다. 네. 제 방송이 뭐 크게 내용이 막 꽉 짜여진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께 좀
편안한 그러한 어떤 1시간 정도, 1시간 남짓 전달해 드리는 것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 내용이라서 오디오가 좀 거슬리면 제가 여러분들께 너무 죄송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디오에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어요. 어차피 비디오도 매번 똑같고 뭐 전해 드리는 내용이야. 어차피 여러분들께서 하루 종일 들으시던 그런 뉴스 같은 것들을 제가 간략히 전달해서 조금 제 생각 붙여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쵸? 네. 강물님께서 아니 자꾸 오늘 강물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제 적군이 되셔갖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저도 인정합니다. 네. 김일환님께서는 굉장히 오래된 미드인데 엄청 재밌게 보셨다고. 그렇군요. 야, 조영석님께서 가로세로 연불소에서 경과 명신이 극락왕등 기원하고. 김오키님께서 편하게 영상 보시고 계신다고. 음악 취향도 괜찮으세요? 네, 오늘도 아주 좋은 음악. 비 내리는 요 선택하고 나니까 굉장히 좋은데요. 제 마음도 약간 그런 게 반영이 되고, 오늘 이렇게 방송이 끝날 쯤에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비가 좀 오는 요런 상황에 좀 맞는 지금 그러한 음악 또 준비했습니다. 이따가 끝날 때 한번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지금 채팅창에서 말씀 나누시는 내용들이 너무 재밌어요. 사실은 제가 그래서 인사를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또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하다 보면 거의 한 2-30분은 금방 가요.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방법이 없네요. 제가 뭐 이렇게 준비한 걸 빨리 시작하거나 다른 무슨 뭐 메이저 그 유튜브 채널처럼 뭘 막 탁탁탁탁 지나갈 수가 없어요. 저는 그냥 제 편한 대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편하게 소통하면서. 빗소리 들리세요? 네. 이 커튼요? 이 커튼은 제 취향 관계없어요. 저희 어머님 취향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한테 말씀드릴까요? 아마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강물님 못 오게 하라고 하실걸요? 저희 어머님 자존심 되게 세시거든요. 네. 닭띠세요. 닭띠. 저랑 같은 닭띠. 네. 닭띠가 원래 뭐가 없는데 자존심 굉장히 강하거든요. 예. 네, 페어하우스님, 네, 그쵸? 아이디, 최근 방송은 많이 이렇게 들으셨던 분들인데 오늘 처음으로 채팅창에 참여하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화진포님께서는 지금 템포가 괜찮다고. 네, 그냥 가는 대로 정답이 없는 관계로 이렇게 합니다. 주영란님께서는 강물님 오늘 안 좋은 일 있으시냐고. 원래 강물님 스타일이 좀 약간 시크하세요. 네, 그래서 재밌습니다. 김일하님께서는 보스턴 리갈이랑 엘리 맥빌, 저는 엘리 맥빌을 미국에 있을 때 봤어요. 예, 그때 했던 그 아주 오래된 거잖아요. 예, 엘리 맥빌. 네, 화분 있을 때 분위기. 그러게요. 화분을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어디 다녀온 사이에 좀 치우셨는데 화분은 다시 안 돌려주시네요. 제가 내일 한번 채워놓기로 하겠습니다. 김생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참 이렇게 또 와주시니까 그 김두희 작가님 방송, 제 방송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와주시니까 참 좋습니다. 제가 참 이렇게 인사만 해도 재밌는 요 시간 벌써 즐거운 시간. 게다가 오늘 이렇게 빗소리까지 나니까 분위기가 아주 쫙 업되는 것 같아요. 분위기 좋습니다. 아주. 네. 마리님께서는 그냥 계신다고. 잘하셨습니다. 네. 마음이님께서는 식물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당장 다른 거라도 내일 한번 여기다가 딱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말씀하시는 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또 해야죠. 당연히. 네. 오늘 여러분 하루 종일 뉴스를 막 보시고 기분이 업다운이 많이 되셨죠. 뭐 우상호 의원의 그런 어떤 비대위원장으로서의 결정에 대해서 어제부터 요 며칠 한 2-3일 정도가 아주 굉장히 좀 변동이 많습니다. 그거에 인해서 저희들 감정도 많이 영향을 많이 받고요. 네. 김일환님께서는 지금 계시는 지역에 폭우가 쏟아졌는데 오늘은 윗동네라고. 네, 오늘 비가 많이 안 왔어요. 그냥 오늘 조금 전부터, 지금 방송 시작하기 한 5분 전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썸네일 보셔서 아시겠지만
윤주아님 어서 오세요. 네, 네, 그 많은 분들께서 동시간에 하셔도 동시간에 해도 그냥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분들은 또 오시고 두 가지로도 보실 수 있다 해서 동시간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네.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그렇게 11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막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는 단계고 해서 김두일 박사님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할 수가 없고 저는 그냥 당분간 매일 하는 거로 네. 뭐 내일도 한번 저는 아마 11시에 또 내일 또 할 것 같아요. 네. 내일은 김두일 작가님 방송 있잖아요. 미디어 비평하는 시간이니까 내일은 해야죠. 네. 네, 페어우스님. 네, 스트레스. 저도 이번엔 좀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래서 어제 스트레스 좀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들께 좋은 기운 많이 받고 오히려 제가 위로받고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그러니까요, 유구미님.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상처를 받으셨어요. 진짜 실망을 넘어서 그 믿었던 우상호 의원마저도 그런 결정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상처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네. 강물님께서 방송 너무 오래 하지 말라고 한 대여섯 시간 짧고 굵게 하라고. 제가 뭐 방송 한번 하고 죽을 일 있습니까? 대여섯 시간 짧고 굵게. 저는 일단 기본 1시간. 많은 분들께서 원하시면 한 30분 더.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하는 게 저도 딱 좋고 목소리도 그냥 딱 제가 버티기 좋습니다. 1시간 더 하면 저도 강의 같은 거 할 때 보면 연강을 할 때는 조금씩 쉴 수 있잖아요. 그런데 1시간 내내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계속 말을 하면 목소리가 좀 갈라져요. 예. 예전에 안 그랬는데 나이 드니까 좀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하고 하는 이 방송은 저 혼자 계속 스피치 해야 되잖아요. 예. 강의실에서 학생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좀 힘들면 학생들을 말하게 하고 뭘 시키고 질문하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제가 계속 해야 되니까 그 지금 그 민주당의 결과 마리님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 원래대로 원안대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최고위원은 100% 중앙에서 컷 오프 하는 거로. 지금 그것 때문에 조금 말이 많아요. 예. 그래서 조금 실망스럽다는. 그러나 그 비준위에서 내놨던 안에 조금 이렇게 변화 없이 그러니까 3일 전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비대위에서 우상호 의원이 발표했던 내용은 없던 거로. 하지만 그 최고위원 컷오프는 중앙에서 100% 하는 거. 지금 그게 막 3대7 뭐 5대5 100 갔다가 다시 백으로 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지금 100으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다고 해서 약간 많은 분들께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저도 오늘 이렇게 딱 저녁에 여러 방송들 보니까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최악의 뭐 시나리오는 되지 않을 거라고 하고 있고 오히려 많은 그 분들께서 긍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지금 이 반대편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네거티브 하고 있는 분들이 아마 제일 먼저 와서 아는 척을 할 것이고 지금 원컨대 최고위원 그 가장 높은 순위도 정청래 의원을 지금 기대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 얘기일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그렇게 그래서 박홍근 원내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과 이재명 당대표 뭐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만 되면 사실 뭐 크게 우리가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합니다. 예, 뭐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예, 아마 공식적으로 그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그렇게 지금 얘기들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헤일리님께서 오랜만에 라이브 방송. 아니 제가 그러니까요. 헤일리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심경수 TV 영어로 되어 있는 심경수 TV 말고요. 네, 심경수 TV 한글로 되어 있는 심경수 TV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모르셔갖고 제가 그 요거를 좀 네. 이게 지금 한글로 되어 있는 요 심경수 TV 요게 또 다른 채널이거든요.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거기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할 거라서 그쪽으로 이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요 심경수 TV 이 한글로 되어 있는 심경수 TV 여러분들께서 구독해 주시면 제가 그쪽에서 이렇게 라이브 방송 예고할 때 아마 알람 뜰 겁니다. 예. 그러니까요. 마리님께서 댓글로 왕따 나간 줄 알고, 아이 그럴 리가요. 저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안 오시지? 그걸 모르지? 다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했는데 제가 전달을 너무 성의 없이 한 거예요. 제가 제 생각만 하고. 그래서 조금 더 당분간은 요 채널에서 홍보를 더 많이 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저쪽 채널에 심경수 TV 한글로 되어 있는 심경수 TV에 구독을 해주시면 그 구독자 수 체크를 하고 거기서 방송을 조금 하고 이렇게 천천히 조금씩 이 비중을 좀 이렇게 옮겨 볼까 합니다. 랭글러님 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샤덴프로이드님께서 그래도 지금 상황이 장기적으로는 좋다고 하셨어요. 몸에 생긴 모든 암세포가 크든 작든 다 찾아서 수술해낼 수 있는 때라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분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백두산 천지님께서 개딸들 보니까 너무 이쁘다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도 그 이번 주 금요일 아니면 토요일 날 방송되는 노나라에서 개딸들의 에너지가 과연 어디서 왔는가? 그거에 대해서 방송했죠. 녹화했어요. 그래서 그 노나라 방송 보시면 우리가 요즘 이렇게 이뻐하고 정말 저는 사실 존경합니다. 네, 이렇게 존경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개딸들의 에너지가 과연 그 근원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제가 살짝 리서치를 한 내용을 노나라에서 풀어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번 주에 노나라 한번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요번 거는 조금 논리의 비약이 좀 있긴 한데요. 나름 연관성이 있어서 정신건강 공부한 저로서는 그렇게 연결을 지면 우리 개딸들의 에너지가 거기서부터 출발이 됐겠다라는 그런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맞아요. 백두산 천지님. 네, 개딸들의 뿌리가 어디인가.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짧게 노나라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좀 찾아뵙기 위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아마 노나라 보시면 이전에 없었던 우리 개딸들을 좀 알아가는 그러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유구미님. 네, 미안한 마음이 크죠. 제가 준비했던 얘기를 먼저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가벼운 얘기부터 먼저 시작할게요. 조금 전에 제가 보니까 전기 지금 사용량이 엄청나대요. 날이 지금 더우니까 에어컨 사용들 많이 하시죠. 저도 지금 지금 조명을 몇 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데 저희 집만 해도 이게 아파트가 아니고 개인주택이고 마당이 있고 이쪽 뒤편으로 좀 터가 있고 해서 양쪽에 문을 열어놓으면 굳이 에어컨 쓰지 않거든요. 저도 방송할 때 외에는 에어컨 잘 쓰지 않아요. 집에 있을 때는 딱히.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차가운 공기 별로 안 좋아하셔서 에어컨 사용을 특별히 하지 않아요. 선풍기 정도면 충분한. 저희 집은 구조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마치 그 한옥이 양쪽으로 다 뚫려 있는 것 같은 그런 구조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전기 사용량이 엄청나게 늘었대요.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날이 엄청나게 덥잖아요. 지금 막 이렇게 열기에 갇혀 있는 정도로 답답하고 덥고 찌고 고온 다습이 엄청나게 일찍 시작했죠. 지금. 근데 정부에서 내놓은 시책이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작게 써라. 작게 쓰면 크레딧을 준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에 역행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예. 지금 시대는 전기세를 더 싸고 저렴하고 편안하게 공급을 해서 국민들이 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아니 이런 상황에 어떻게
전기를 쓰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까? 이게 큰일 나죠. 어르신들은 쓰러져요, 진짜. 예. 이게 더위 먹으면 큰일 납니다. 젊은 사람들하고 달라서 이러다가 진짜 이게 블랙아웃 돼버립니다. 그냥 한순간에 데뷔를 안 하는 것 같아, 진짜. 뭘 요즘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데뷔를 안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서 오직 천공의 말에만 기대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이렇게 돼서 블랙아웃 딱 돼버리면 이 복구하려면 이게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개고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 다 버려야 되고 에어컨을 둘째 치고 노약자들 건강 문제 생기고 병원에 수술 환자들 난리 나고 지금 그런 사소한 거부터 무슨 요즘은 저도 뭐 이상한 뭐 뉴스에 뭐 전기 사용량이 급등했다 그러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어떡하지? 발전기를 하나 사놔야 되나 집에 막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런 프로텍션을 해준다는 존재가 줘야 하는 신뢰를 전혀 못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러분 그 소식 들으셨어요? 조금 전에 그 1시간 전에 KBS 뉴스 보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의 뭐 8촌 동생인가 되는 사람이 사실 그 김건희 씨 일정 그 조종해주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거기 지금 장난 아니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번에 그 나토 갔다 온 그 여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게 하나씩 나오는데 이제는 MBC뿐만 아니라 KBS도 슬슬 내는 것 같고 언론이 약간 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언론이 일단 중앙일보와 동아일보의 사설이라든가 기사의 톤이 조금은 기존에 지금 이전에 압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찬양하던 윤비어 첨가에서 지금은 조금 비난 쪽으로 비판하는 쪽으로 좀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언론이 일단은 살짝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거. 그거가 제가 피부로 느끼는 상황이에요. 네. KBS에서 아주 확실하게 하더라고요. 돌려깎기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업데이트되어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웃긴 거. 지금은 시작을 하는 거니까 제가 뭐 가벼운 뉴스만 드릴게요. 그 누리호 발사 성공한 연구진들 뭐 축하해주기 위해서 오늘 대통령이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뭐 치하했는데 뭐 이것저것 얘기하고 막 했는데 거기서 정말 웃긴 게 그분들 뭐 그동안의 노고에 뭐 축하한다, 뭐 치하한다 하면서 한 것이 그 커피 트럭 여러분 아시죠? 운동선수들 팬들이 그 선수에게 하는 거 커피 트럭 갖고 가고 쿠키 주고 금일봉을 줬으면 금일봉을 줬다 할 건데 그런 말은 안 하나? 원래 하지 않나요? 대통령이 뭐 격려를 했다, 뭐 금일봉 아니 저는 커피 트럭과 쿠키라 그래서 이 연구진들은 기본적으로 커피를 달고 사는 사람들이고 초콜릿이나 이 달달한 거를 스트레스 해소할 때 먹기 위해서 정말 그쪽으로는 입맛이 까다로운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연구 많이 하거나 학교에서 근무할 때는 오후 3시에서 4시에는 브레이크 타임을 가졌어요. 자체적으로. 특별한 일이 아니면 그때 커피 한잔 하면서 다크 초콜릿 먹는 시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진들은 기본적으로 커피하고 쿠키를 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누가 갖고 온다 해서 막 달가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그냥 뭐 일방적으로 그냥 갖고 간 거예요. 뭐 그냥 연구진도 고생했는데 가서 커피 한잔 하고 먹을 거나 주고 오자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정말 그분들 이번에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미리 사전에 조율을 해서 거기 이번에 가는데 오늘 가는데 내일 모레 뭐 가는데 우리 여기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뭘 준비하고 싶은데 그쪽에서 필요한 게 뭐냐? 그럼 뭐 마사지 기계, 뭐 마사지 의자, 뭐 바디 프렌드 그러면 한 5대 딱 사서 거기 휴게실에 쫙 깔아주면 그런 게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상대방이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을 때 그쪽에 물어보고 그쪽에서 필요하다는 걸 해주는 게 진짜 좋은 거지. 일국의 대통령이 연구진들을 치하하러 가는데 와 커피 트럭하고 쿠키가 뭡니까? 그 진짜 아이디어가 저는
백두산 천지님 말씀대로 진짜 1억씩 보너스를 주든가 금일봉을 줘야죠. 아니 연구진들 고생하셨는데 솔직히 그거는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줘야죠. 뭐 휴가를 보낸다든지 돈을 준다든지 해야지. 와 커피 그걸 또 기사화해갖고 윤 대통령이 쏜다. 윤 대통령이 쐈다. 커피와 쿠키, 커피 트럭 막 이런 걸 기사로.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진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상식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정말 여러분들 말씀대로 정말 생각이 없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그냥 기본적인 매너 아닙니까? 기본적인 매너. 예, 그냥 대통령이 가면 아래서 대통령실 탁현민 비서관이 있었으면 그걸 굉장히 잘했을 거예요 아마. 어떤 식으로든지 필요한 대로 의전 최소화하고. 그런데 뭐 기사 나오는 거 보니까 벌써 뭐 이것저것 연구진들 되게 피곤하게 했을 것 같더라고요. 뭐 오기 전부터 뭐 줄 세워놓고 뭐 어디 뭐 기다리게 하고 안 봐도 비디오. 예. 좀 짜증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거 보면 그 또 오늘 그래도 군 뉴스 중에 군 뉴스는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그 20대가 완전히 돌아섰어요 지금. 20대 61% 거의 60% 70% 이제 돌파할 것 같은데 60% 이상의 20대가 완전히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보수 쪽에,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남성들이 이제 많이 돌아선 것 같아요. 네. 뭐 우리 개딸들이야 뭐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선택을 했지만 또 마찬가지로 남녀 구분 없이 20대 자체가 상당 부분 현재의 윤석열 대통령의 그 행태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있고 김건희 씨 때문에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것 같다는 뉴스 기사가 떴습니다. 그렇죠. 20대는 제가 노나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분석을 해보면 매우 합리적이고 본인들이 손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매우 예민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나름 물론 60대 이상도 나름 합리적인 판단을 하죠. 주어진 상황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건 어떤 그 인구 집단의 연령의 인구 집단을 비난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그래요. 하지만 60대 이상의 노인 인구에 비해서 20대들은 이 접할 수 있고 소화할 수 있는 정보의 이 질과 양이 아마 전 연령대에서 가장 활발할 거요. 학교에서도 보면 최고예요. 이 정보 처리하는 거는 분석하고 처리 딱 하는 거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이것저것 막 부탁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 친구들은 일단은 뭐든지 처리하고 정보를 리서치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딱 내 손에 넣는 건 굉장히 빨라요. 네. 근데 그 정보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그거는 저희 기성세대 잘못이에요. 시험에 준해서 인생을 살으라고 너무 그렇게 아이들을 푸시한 결과예요. 그건 우리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그 친구들을 비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대로 된 정보가 들어가고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 이것이 나에게 좋지 않고 나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다 하니까 여론이 이렇게 돌아서는 거죠. 제가 볼 때는요. 20대도 이제 돌아서고요.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60대 이상이 있거든요. 60대 이상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얘기를 이번 주에 방송되는 노나라에서 여러분들께 아마 들려드릴 겁니다. 네, 조금 재밌는, 좀 흥미있는, 재밌다기보다는 좀 제가 뭐 재밌게 하는 재주는 없으니까 흥미있는 얘기들이 이번 주 노나라에 좀 실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대 이제 돌아섰고 마지막 남아있는 60대 이상 어르신들도 제가 볼 때는 조만간이다. 제가 볼 때는요, 어르신들은 다른 게 없고 지금 제가 볼 때는 말씀드렸잖아요. 공공정책, 공공서비스를 법적으로 정해진 어르신들을 위해서 제공해야 되는 서비스를 줄일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무료로
거의 실비로 제공되고 있는 정부가 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줄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장 손꼽을 수 있는 것들이 일자리 줄이는 거,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편이 생기면 이 어르신들의 이 콘크리트 같은 지지율도 굉장히 돌아서는 것은 뭐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려요. 그에 대한 대책은 거의 하지 않아요. 지난 대선에서도 60대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는 그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예, 정책이 없었어요. 그만큼 저쪽 그 국민의힘을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은 60대 이상 노인들은 무조건 자기들을 지지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완전히 콘크리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되면 뭐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 뭐 우리가 원하는 그런 그림들이 그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현재로서는 상당한 요 어떤 공기의 변화가 이 변화된 공기가 느껴지는 상황이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꽁주님 아직은 그 느낌이 없으니까요. 아직은. 네. 아직은 모르세요. 다 아직은. 예. 아직도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제 채널에 와서 그래도 나는 믿는다. 그리고 기사로도 나왔잖아요. 그래도 믿는다. 국권이 지지한다. 내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 아직은 그래요. 예. 그러나 본인들에게 이제 불이익이 당장 닥치게 되면 뭐든 그렇지만 사실 40대 50대는 불이익이 와도 우리는 사실 좀 참고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로움에 대해서 더 지지하는 뭐 그러한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편이긴 한데 어르신들은 그게 조금 뭐 조금 다르긴 하죠. 40, 50대와는 조금 다르죠. 예, 그래서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조금 당장의 어떤 그 이해관계에서 손해에 끼쳐지거나 불편함이 발생하면 마음이 바뀝니다. 예, 뭐 20대처럼 빨리 바뀌진 않겠지만 돌다리를 한 30번 두드리시겠죠. 서서히 이렇게 바뀌실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그러한 상황에서 몇 가지의 뭐 이렇게 킥이 있으면 딱 액센트를 빡빡빡 주면 이제 그거의 속도가 좀 빨라지는 거죠.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백두산 천지님께서 치매 어르신들은 희망이 있다고 하셨어요. 진짜 저희 채팅창에 오시는 분들 글 남기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재밌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꽁주님 말씀을 하셔도 못 들은 척 한다고. 네, 일반 다 그러세요. 꽁주님 하고 말씀하시는 분 어르신만 그러신 게 아니고 정말 많으신 분들이 그러세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당장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지금 우리가 이재명 의원만 아니면 우리 벌써 민주당 버렸다. 하지만 우리 이재명 의원 때문에 나는 버틴다. 좋다. 뭐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좀 버티면 우리가 이깁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 살아오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잘나서 강해서 요만큼이라도 자리매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그 철학이 그렇습니다. 그냥 나중에 버티고 살아남는 놈이 강한 놈이다. 딱 그 생각하고 그냥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이게 뭐 잘하든 못하든 뭐 어떻게 됐든 뭐 자존심 같은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버텨보자. 그럼 뭐 버티게 되면 나중에 뭐 좋은 날이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점점 벌써 뭐 지난주에 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나오는 뉴스들 보면 장난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준석도 골치 아프겠더라고. 걔도 함부로 다뤘다가는 걔는 완전히 무슨 그 고슴도치라고 하나? 그 막 화나면 막 이렇게 막 하는 거? 막 그 하여튼 그런 지금 모드로 내일까지 지금 버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꾸 뭐 밑밥 깔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골치 아파요. 거기도 지금 뭐 그 다음 권력에 대한 뭐 각자의 다른 생각들이 있을 거고 뭐 천공은 천공대로 난리 칠 거고 뭐 근데 또 안 챙기자니 제가 그 기사 올라온 거 보니까 이번에 그 나토에 같이 간 그 부부가 그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중매를 서갖고 뭐 둘이 결혼을 한 커플인데 그 사람들이 이번 대선에 2천만 원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저렇게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번호표 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 챙기다 보면 대통령, 국민들을 챙기는 거 못하죠. 할 수가 없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한 상황이 차곡차곡 마일리지가 쌓이는 것만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리고 그와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탈바꿈하게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재명 당대표를 향해서 굳건히 지지하고 마음속에 포기하는 마음 갖지 말고 이렇게 좀 버텨내면 좋은 날이 곧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기분이 딱 듭니다, 여러분. 네. 어느 틈엔가 또 이렇게 비가 그쳤네요. 여러분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벌써 한 40분 정도 방송을 했네요. 오늘 본격적으로 뭐 말씀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말씀드리는 거 시작도 안 했는데 40분이 됐어요. 오늘은 1시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꾸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패착은 뭐냐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잖아요. 와, 기름값 엄청 비싸지고, 기름 한 번 넣으면 무조건 요즘은 10몇만 원씩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물가 엄청 올라 있고, 그쵸? 예. 이번에 저 지방 어디 가서 그 계란 가격, 마트 가서 계란 가격 같은 거를 구경을 해보니까 계란 한 판에 10,000원이더라고요. 네. 그런, 야, 와, 진짜 소름 끼치더라고요. 와, 그 계란 어떻게 비싸서 어떻게 사 먹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 외국에 계신 분들, 특히 뭐 미국 쪽에 계신 분들은 우리나라하고 먹는 거하고 차이가, 식료품비가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걸 아실 텐데, 저 처음에 한국 와서 마트에 가서 먹을 걸 못 샀어요. 미국에서는 그 갤런 이렇게 큰, 그러니까 그게 2점 몇 리터 정도 되더라고요. 2.4리터 정도 되는, 그게 2.4리터가 1갤런 정도 되는데, 갤런 밀크가 미국에서는 보통 $2 정도 됐었어요. 저 살 때만 해도. 그러니까 이따만한 그 자에 들어있는 우유가 한국 돈으로 한 2,500원, 텍스까지 해도 한 2,500원 정도면 샀어요. 계란은 엄청나게 쌌어요. 계란 큰 거 한 판에 뭐 2,000원, 3,000원이면 샀어요. 뭐 마리님께서 수박 말씀하시니까 수박 한 통에 이만한 거 세일할 때 5,000원이면 샀어요. 6,000원이면 샀고요. 네. 그래서 참, 제가 그런 데서 살다가 채소, 과일 너무 쌌고, 한국에 왔는데 거의 식료품비가 2배, 3배가 되는 거예요. 못 사 먹었어요, 저. 근데 요즘은요, 이렇게, 그런데 제가 벌써 한국 온 지가 벌써, 한 10년, 지금 딱 10년 됐거든요. 2012년 겨울에 왔으니까. 그래서 2013년 봄 학기부터, 1학기부터 강의했으니까 2012년 겨울에 왔으니까 지금 딱 10년 됐는데요. 요즘은 10년 돼서 적응을 좀 하다가도 요즘 식료품 가격 올라간 거에 눈이 띄옥 나와요. 네. 그래서 참 꽁주님 지금 2만 원 정도 한다고요? 캐나다는 더 싸다고. 그러니까요. 외국에 계신 분들은 외국 가격은 진짜, 우리나라는 이게 좀 어떻게 해야 돼. 이 먹는 게 너무 비싸 진짜. 저는 그게 제일 불만이에요. 김영애 님께서 심경수 TV 흥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경수 TV 흥해라 하시는 김에 요 채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박이 요즘은 2만 원 정도 해요. 수박 많이 올랐네요. 네. 저 있을 때는 뭐 세일할 때 6불, 7불에 사 먹었는데, 그것도 한 10년 전이니까, 그죠? 예. 지금 요즘 정말 그 물가도 너무 올랐고, 지금 물가 얘기하다 지금 또 그 얘기까지 갔네요. 이 난리가 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 경제를 좀 어떻게 컨트롤하고 이 내치,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지금 국가 경제가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대책을 세우고 그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전 국정원장들에 대해서 현재 국정원이 고발을 하고, 그쵸? 그리고 탈원전 계속 해야 한다면서
예전에 산자부 장관을 계속 끊임없이 집요하게 괴롭히고 압수수색하고, 그죠? 그리고 서해 피격에 대해서 계속 종북놀이를 통해서 이 갈라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국가경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국가 이념을 떠나서요,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일단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경제가 지금 폭망하고 있는데, 엄청난 지금 물결, 웨이브가 오고 있는데, 충격이 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탈원전 내세우고 뭐 원전을 세일즈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서해 피격 이거 빨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기록 까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국정원장 고발해서 당신들 그때 뭐 했냐, 지금 이거 한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 본인이 대통령 돼서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씨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후보로 나와도 이번에 이길 수 있을 정도로 반 문재인 정서가 강했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부동산 정책이 너무너무 큰 실패가 왔었고, 이런 저런 기타 부동산 정책이 어쨌든 우리나라는 좀 많은 부분 차지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패착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반 문재인 정서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와도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라는 분석이 있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했던 거에 대해서 반대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서 지금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을 한마디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본인이 정당성이 더 완벽해지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좋아요. 본인이 대통령이 됐어요. 본인의 정당성을 위해서, 본인이 더 국민들과의 스킨십을 하기 위해서 이 전 정부를 억압을 해요. 압박을 해요. 좋다 이거예요. 저는 거기까지 이해하겠어요. 좋아, 너 하고 싶으니까 해. 그런데 지금은 때가 그거 할 때는 아니잖아요. 지금 경제 위기가 우리나라만 지금 위기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는데,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수출입이 원활하게 되어야 이 경제 구조가 유지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외환 보유고도 엄청나게 낮아져 있고 환율이 어마어마하게 불균형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가 이게 엄청나게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이제서 뭐 끌짝끌짝 말로만. 그리고 뭐 또 아까 뭐 나온 기사가 또 뭐 공공기관부터 먼저 챙기겠다고, 뭐 물가랑 공공기관 매각하는 거랑 뭔 상관이 있어요. 그거 다 대기업한테 매각할 건데, 그 와중에도 민영화해서 대기업한테 밀어주려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자니 지켜보는 저희 일반 국민, 우리 시민들은 열불이 나는 거고, 대한민국은 점점 가라앉는 거죠. 네, 지금 대중무역 적자가, 지금 그 대중무역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그동안에 경제가 지탱해 왔는데, 탈중국을 한다고 뜬금없이 말을 해버려가지고 중국에서도 지금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고, 러시아는 벌써 주문했던 몇 천억짜리 배들, 선박들 벌써 계약을 취소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은 자기들이 뭐 미국하고 일본하고 가까이 지내면 모든 게 잘 될 것 같고, 걔네들이 미국하고 일본이 다 잘해줄 것 같죠? 지금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릴 꼭지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오늘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미국은 지금 오히려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앞세워서 중국한테 야 니네 탈중국 한다고 하고 중국하고 싸워 이렇게 해놓고, 앞장 세워놓고, 윤석열한테 그렇게 말해놓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렇게 말해놓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 보좌진들은 우리가 뭐 미국하고 일본하고 가까이 지내서 나쁠 게 뭐 있나?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미국이 도와주겠지. 어차피 우리는 일본과 미국과 경제적으로 종속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는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 애들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국 애들 그런 애들이 아니거든요.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걔들은 우리를 그냥 그렇게 이용해 먹고, 걔들은 지네 경제가 안 좋으니까 지금 중국산 제품에 수입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인하한다니까요. 경제는 경제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머리를 못 굴리는 윤석열은 모든 걸 다 퍼주고 앞장서 갖고 제가 하겠습니다 형님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저만 알겠습니까? 지금 옆에 그 외교부 장관 하는 박진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는 완전히 미국에서 공부하고 영국에서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저보다 미국을 더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동안의 외교 관계를 통해서 미국 사람 더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저도 알고 있는 걸 모르겠습니까? 알죠. 말을 안 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죠.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옆에는 제대로 된 직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 지금 계속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옆에서 김건희 씨가 이번에도 나토에 누굴 데리고 가야 된다. 그러면 그냥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외교적 의전에 있어서 결례가 되고 국가적으로 그것이 보안상의 문제가 되어도 아니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얘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 주고받는 관계가 이미 형성이 다 되어버려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롭지 못하고 그 관계에서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 씨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천공도사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큽니다. 심각하고. 예. 저요? 저는 경통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경통이라고도 부르고 김세영님, 네. 윤석열 대통령 뭐 이렇게 하니까 듣기 거슬리신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은 그 진짜 대통령으로서 해주는 게 아니라요. 약간은 사실 그냥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거예요. 예.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공부 잘 못하는데 공부 그냥 열심히 하는 척만 하는 애들 보고 그래도 우등생이야. 그래도 반장해.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실 저는 그런 의미예요. 예. 그런데 뭐 그 제 마음은 또 전달이 안 되니까 그럼 뭐 경통으로도 하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라도 하고 저는 섞어서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스카이블루님 말씀처럼 실질적으로는 지금 김건희 씨 정부, 명신이 정부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예. 소국 향기님께서 IMF가 우리나라에 경고했다고 하는데 그 기사는 제가 그 소식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예. 네, 은혜님, 네, 가벼운 직분 호칭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동시 시청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리고 지금 한 52분 정도가 패스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을 마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면 한 1시간 조금 10분, 20분 정도 넘어서까지 오늘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미국과 일본에 철저히 유린당하고 있고 자존심도 없이 외교적으로 굴욕적인 관계만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경통 대통령 같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은 정신 차려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미국은 너무 드러내놓고 지금 하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때는 이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드러내놓고 그러지 않았어요. 바로 나토에서 그런 저러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바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 인하한다 이런 행태를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앞에서 걔네들이 웃어도 걔네 다 속셈이 있는 거거든요. 걔들은 손해볼 이게 뭘 걔네들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안 돼요. 미국 애들은.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현재 이 대통령에게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 그 와중에 한덕수 총리는 국무총리죠. 그 사람이 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장관 몇 명의 이름 정도만 좀 알고 그냥 기억이 나네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원팀이 돼서 한 팀이 되어서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 경제 난국을 이겨나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니 상황이 지금 원팀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네끼리도 원팀이 안 되면서 어떻게 자기네끼리도 원팀이 안 되면서
이게 말이 됩니까? 한쪽에서는 원팀, 한쪽에서는 전직 국정원장 2명을 국정원이 고발을 해. 이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그거에 대해서 논평을 했더라고요.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런 거를 장난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정치인 박지원에 대해서는 신뢰가 전혀 없는데요. 그분은 자기는 혼자서는 죽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예. 뭐 자기 공격당하면 그대로 갚아줄 수 있는 역량 갖고 있다고 저 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좀 사뭇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전직 국정원장 어떻게 저는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참 놀랐습니다. 예. 그리고 이 종북놀이 하면서 국민들을 이념적으로 갈라치기를 해놓고 어떻게 원팀으로 이 난국을 타게 하겠냐 라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게 저는 정말 그래서 그 민주당에서도 그 이제 태스크포스 만들고 그러한 조짐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논평을 한 거 아시죠? 아까 늦은 저녁에 저녁 시간에 민주당에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서해 피격 사건 그리고 이 국정원 지금 고발하는 요건 그리고 제 생각엔 뭐 탈원전까지 마찬가지겠죠. 그것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면 민주당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오늘 기사화되어 있는 뉴스를 아까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주당이 내홍이 지금 이 당대표를 선출하고 이 팀을 재정비하는 요 과정들이 지금 진행되는 요 와중에 좀 현명하게 대처를 해서 이 국민의힘이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없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대한민국을 혼자 그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예전에 조그마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국제적으로도 우리가 힘이 있고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 한 사람이 그리고 더더군다나 여러분들 말씀대로 그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이 대통령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손안에서 놀겠습니까? 그런 일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나머지 이 국정 운영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치인들 뭐 마지막에는 국민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겠지만 일단 정치인들도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도 아마 그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흐르게 놔두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참 언제 어떤 식으로 또 방향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할지는 모르겠는데 요즘은 하루하루 이 뉴스 보는 것만으로도 참 힘들어요. 요즘 그쵸 여러분. 저도 좀 이 개인적인 일을 좀 하고 요 며칠 뉴스를 좀 보고 있는데 좀 힘들어요. 뉴스의 양도 엄청 많을 뿐더러 이 개개의 뉴스들이 갖는 비중도 좀 큰 것들이 좀 그냥 이렇게 우리가 가벼이 넘길 수 있는 뉴스들이 점점 줄어들고 이게 좀 심각한 뉴스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야 하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요즘입니다. 네. 그리고 뭐 제 개인적인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제가 뭐 이렇게 감히 뭐 정치에 대해서 현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제 인생의 일부분이 되어버렸는데 이 상황이 저 나름 요즘 좀 즐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여러분들과 소통을 좀 해야 돼서 나름 이제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부를 좀 하고 있거든요. 다른 분들의 그 어떤 글들도 좀 보고 올라오는 영상들도 좀 보고 전반적으로 저들이 말하는 건 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좀 왜 내가 지금이니까 뭐 왜 내가 지금 50이 넘어서 이걸 보고 있나 조금 더 정치에 관심을 갖고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더라면 좀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있지 않지 않을까라는 자책도 좀 하는 요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정치 얘기하는 것들이 저는 요즘 좀 습관이 되고 좀 몸이 익숙해지는 것 같아서 좀 재미있기도 합니다. 네.
예. 소국향기님, IMF 경고는 외화 보유고, 외화 보유고가 엄청 떨어졌대요. 그 얘기는, 그 IMF 때만큼 지금 떨어졌거나 그보다 적다라고 제가 막 기사에서 본 것 같아요. 일단 레피리님께서는 지금 뭐, 삼성전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주식방이 아닙니다. 네. 삼성전자도 지금 엄청 떨어졌더만요. 그러니까 경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말씀대로 그냥 마지막에 글 올리신 분들 말씀대로 하면 소국향기님이나 은혜님이나 마리님이나 포미님이나 뭐 샤덴프로이드님, 뭐 백수산 천지님, 레피리님, 마리님처럼 뭐 올 하반기에는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게 이 상태로는 그냥 이렇게 간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제 비도 그쳤고, 여러분들, 생각보다 뭐, 딱 12시에 딱 끝났네요.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오늘 지금 제가 준비했던 말씀을 여러분들께 다 드렸고요. 생각보다 방송은 딱 저스트로 1시간 안에 딱 끝나네요. 네. 스카이블루님께서 탄핵이 소원인데 될까? 아마 지금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우리 저 개딸들이 있잖아요. 개딸들이 있고, 뭐 이번에도 보니까 민주당 보니까 그저께 그 일이 발생하고 사건이 터지고 어제 여러분들이 가갖고 민주당사 앞에서 고생을 하신 결과 오늘 그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게 정말 정치인들이 제대로 그냥 해야 되는 건데 꼭 깨시민들이 가서 고생을 하고 땀을 흘리고 애를 써야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항상 촛불 장착 중이라고 은혜님께서 그러시는데 촛불이 아니고요. 횃불 준비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횃불. 그래서 아마 댁에서 개인적으로 횃불 준비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그러게요. 자, 백두산 천지님 말씀대로 어떻게 그런 사람을 리더로 따라가게 되었는지 대한민국이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네, 횃불. 네. 횃불 준비해서 우리 한번 제대로 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그냥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네. 자, 비가 또 내리기 시작하네요. 요 내리는 비 소리 들으면서 제가 여러분 오늘 방송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준비한 요 노래, 오늘의 노래 기분 좋게 들으시면서 오늘의 심경수 TV 마무리하고요. 마지막으로 홍보를 한번 더 할게요. 한글로 된 TV요. 여기 지금 써 있는 거 심경수 TV, 그 영문으로 된 심경수 TV 말고요. 한글로 된 심경수, 여기 지금 써 있는 오른쪽에 위에 제가 가르치는 요 심경수 TV 채널 여러분 구독 많이 부탁드려요. 그래서 거기서도 생방송을 하고 차츰 그쪽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심경수 TV로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 편안한 밤 되시고요. 지금도 조금 차분한 음악 여러분들께 오늘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한글로 된 심경수 TV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 it hurts to watch your blue eyes fade to gray as you fade away, as you fade away. Yeah, I'm about to fade away, cause every time I wake up I feel like it's Monday. Something's going wrong with all the chemicals up in my brain. All of a sudden I don't look at anything the same way. Gotta build up of my thoughts sitting in an ashtray. I'm sorry that I'm so inconvenient, okay. Just let me be me and I'll stay out of your way. I can see the way you look at me, I'm such a disgrace. I never really asked to be brought into this place. You wanna love me? Well then baby have a taste. All the highs and the lows, no you'll never be the same. I don't really wanna hurt you but I can't control the pain. If you're sticking by my side maybe we could be okay. Okay, maybe you could be the
change I need today. I promise that I've never felt this way. I really hope that you will choose to stay through all the pain.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And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 it hurts to watch your blue eyes fade to gray as you fade away. As you fade away. As you fade away. As you fade away. Like nothing I found, my mind overwhelms. I think that I'm broken, but I hope you can't help. I know I'm not perfect, but some days I feel far more worthless. Baby, you make me feel nervous. If I still have you, I have purpose. It's all worth it.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I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 it hurts to watch your blue eyes fade to gray as you fade away. As you fade away. As you fade away.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And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 it hurts to watch your blue eyes fade to gray.